이혼한 딸이 어린 아들과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아이는 구석방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시장 전체가 그 아이의 생일을 챙기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월의 끝자락, 장유진은 8살 아들 마루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유진의 가슴은 차가웠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마루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돼지 사고를 우려낸 진한 국물 냄새, 막 볶은 김치 냄새가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복래의 표정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아들 데리고 돌아오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복래는 국물을 젓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 복래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기대?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마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마루는 국밥집 뒷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마루는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훔쳤고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 집 다시 내 자리 없는 거 알지? 복래가 문틈으로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했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8살 마루만이 유진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복래는 마루에게도 시큰둥했습니다. 밥상은 따로 차려주지 않았고 유진이 직접 라면을 끓여 아들과 나눠 먹어야 했어요. 마루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가 주는 밥을 조용히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의 오빠 장영우와 형님 조경자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형우는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고 경자는 평소 말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자가 앞치마를 두른 복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댁 식구방에 이혼한 여자가 들락거려서야 되겠어요? 복래는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면 뭐해요? 남의 집 며느리였다가 쫓겨나온 사람을 여기서 받아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뒷방에서 듣고 있던 유진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루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형우는 상황에서 빠지려는 듯 슬그머니 말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오빠는 맨날 그런 식이네. 경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마루와 함께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컵라면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소박한 저녁이었어요. 마루가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유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마루가 안쓰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유진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냉담함, 형님의 견제, 오빠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래가 뒷방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유진과 마루는 좁은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마루의 작은 손이 엄마 옷깃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본 복래의 눈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도 나 싫어해? 다음 날 아침 마루가 복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래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국밥 맛있어 보여요. 나도 만드는 거 배우면 안 돼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복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어요. 경자의 눈치도 보였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유진은 하루하루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었어요. 마루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새벽 마루가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복래가 혼자 국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마루의 목소리에 복래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8살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넌 왜 안 자고 나왔어? 엄마가 자다가 울어서 잠이 안 와요. 마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복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루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파 좀 다듬어 볼래? 마루는 기뻐하며 복래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서툴게 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복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루의 손을 잡고 함께 해주었어요.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겉껍질도 벗겨야 해. 네. 할머니 손이 정말 빨라요. 마루의 칭찬에 복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마루는 새벽마다 부엌으로 나가 복래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파 다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국물 간을 보거나 그릇을 정리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마루야, 국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국물이요? 맞아. 근데 국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이야. 정성 들여 끓인 국밥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단다. 복래의 말에 마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서도 마루는 점점 인기를 끌었어요. 국밥집에 오는 손님들이 마루를 귀여워했습니다. 이 꼬마가 누구야? 참 똘똘하네. 복래 씨 손자래. 서울서 내려왔다는데 예의도 참 바르고. 안녕하세요. 마루가 밝게 인사하면 손님들은 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자였어요. 어느 날 오후 경자가 복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저 애한테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소문나면 어떡해요? 내가 내 손자한테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복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요?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때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 내일부터 시장에서 작은 장사 시작할 거예요. 장사? 무슨 장사? 반찬 가게요. 작게나마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유진의 말에 경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복래도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시장 한 구석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겨우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새로 생긴 가게를 힐끗 보기만 할 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정성껏 만든 무채김치, 오이소박이, 시금치나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가 그런 반찬을 사겠어요? 경자가 형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만든 음식을 누가 믿고 먹겠다고.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마루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 학교 친구들도 맛보면 좋아할 것 같아. 마루의 격려가 유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생선 장수 오 사장이 유진의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아줌마, 이 시금치나물 한 봉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정성껏 포장해 드렸습니다. 다음 날 오 사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 그 시금치나물, 우리 집 사람이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무채김치도 하나 주세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무채김치는 단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유진이 손맛이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네. 동네의 오랜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역시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란 딸이 다르구나. 이 말을 들은 복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딸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한편 경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진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니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 몰래 유진의 반찬을 사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야? 형우가 물었어요.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경자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형우가 무채김치를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맛있는데?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 그냥 경자는 유진이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형우가 유진의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가게 안에서 유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럭저럭.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참에 가족 이름으로 반찬 가게 합자하면 어때? 나도 자본 좀 보태고 더 크게 해보자. 유진은 오빠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고마운데 혼자 할 수 있어요. 마루랑 둘이서도 충분해. 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돈 냄새를 맡았는데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형우는 경자에게 푸념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고집스러워. 가족끼리 힘을 합치자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형우의 제안을 거절한 뒤 유진 주변의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경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다니. 복래는 김치를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그애도 나름 생각이 있겠지. 무슨 생각이에요?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경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 눈치 보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가족끼리 사업하면 서로 도움이 될 텐데. 오빠, 저 혼자 잘하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유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경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예요? 이혼한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뒷방에서 듣고 있던 마루가 조용히 나와 엄마 곁에 섰습니다. 복래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모두 그만해. 어머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이 집에서 나가라.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아,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라.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루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날 밤 유진과 마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마루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방 하나 구했어. 유진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과 마루는 시장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는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루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것도, 형과 형수의 차가운 시선도 모두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마루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루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작은 생일 케이크를 사왔어요. 초 8개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마루야. 고마워요. 엄마. 마루가 웃었지만 어딘가 서운해 보였어요. 뭔가 아쉬워?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도 다 나 싫어하나 봐요. 마루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마루의 생일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오 사장이 유진의 가게로 다가왔어요. 아줌마, 어제 그 꼬마 생일이었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말하던데 엄마랑 둘이 케이크 먹었다고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시장 식구들인데. 유진은 당황했어요. 마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과일 가게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오늘이라도 축하해줘야지, 마루야. 이리 와봐. 마루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 김 사장이 손짓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생일이었다며? 왜 말 안 했어? 저 괜찮아요. 마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생일은 축하받아야지. 김 사장이 과일 몇 개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러자 떡집 할머니도 나타났어요. 어머나, 우리 마루 생일이었구나. 할머니가 떡 좀 싸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급히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팥떡 몇 개를 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뭐가 괜찮아. 시장에서 제일 예쁜 우리 마루 생일인데. 순식간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자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음료수를 내놓았어요. 마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마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이 애 정말 예의 바르네. 부모가 잘 키웠어. 상인들의 칭찬에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 마루 앞으로 시장 올 때마다 인사해. 할머니들이 맛있는 것 많이 줄게. 네, 감사합니다. 마루의 밝은 대답에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복내가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유진과 마루가 나간 뒤로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새벽에 팔을 다듬어 주던 마루가 없으니 더욱 적막했어요. 할머니도 아빠도 다 나 싫어하나 봐요. 마루가 생일날 밤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내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복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가 새벽마다 부엌에 나와서 도와주던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후 복내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마루 생일잔치 정말 신났지? 그러게 말이야. 시장에서 그렇게 다 같이 축하해 준 적이 언제였나? 그애 정말 기특해.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어. 복내는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자가 시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인 자신은 아이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루의 생일 소동이 있은 지 며칠 후 시장은 여전히 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은 마루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는 점점 시장의 작은 스타가 되어갔어요. 마루야, 오늘도 엄마 도우러 왔구나. 떡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 마루를 보며 복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손자를 아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정작 가족인 자신은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복내가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마루가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복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내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급식도 맛있었어요. 마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에게 차갑게 대해졌음에도 마루는 여전히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마루야, 복내가 입을 열려던 순간 경자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자가 복내와 마루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복내가 얼버무렸어요. 경자의 시선이 차가워지자 마루는 재빨리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복내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복내는 혼자 국밥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루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유진이 병원에서 전화했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손자였거든요.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이름은 마루예요. 마루. 좋은 이름이네.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손자가 크면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다닐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체면, 동네 시선, 경자의 눈치, 그런 것들이 손자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문득 마루가 도와주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작은 손으로 서툴게 팔을 다듬던 모습, 할머니 손이 빠르다고 칭찬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엌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복내가 돌아보니 마루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이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복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마루야, 저 요즘 엄마 도와서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았어요. 마루의 말에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복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멀리한 게 아니야.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마루가 복내에게 달려와 꼭 안겼어요. 할머니와 손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가 우셨을 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복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손자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랑 국밥같이 끓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줄게. 정말이에요? 마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마루가 할머니 국밥 비법을 다 배워야지. 그날 이후 복내와 마루는 매일 새벽 함께 국밥을 끓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흐뭇해했어요. 복내 씨, 손자랑 화해했구나. 그래야지. 마루 덕분에 국밥집이 더 따뜻해 보여. 상인들의 말에 복내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내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니, 또 저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기는 뭐라고 해. 내가 내 손자 예뻐하는데 복내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유진이가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따로 살고 있고. 그때 복내가 경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자야, 너도 이제 그만해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경자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복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한편 유진은 반찬 가게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와 마루가 가까워진 것이 기뻤지만 아직 자신에 대한 마음은 열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마루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에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유진아, 복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순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힘들게 해서.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루가 말하더라. 엄마가 밤에 울었다고.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복내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날 밤 유진은 마루와 함께 오랜만에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반찬들 엄마가 만든 거예요? 마루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복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루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어요. 다음 날 새벽 복내는 유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너도 이제 국밥 비법 다시 배워야지. 어머니, 마루만 배울 순 없잖아. 엄마가 먼저 배워야 아들한테 가르쳐 주지. 어머니와 딸이 함께 국물을 끓이는 모습을 본 마루가 박수를 쳤어요. 와,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국밥 요리사네요. 며칠 후 복내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돌아와서 우리 집 들국화 다시 폈다. 정원 한쪽에는 정말로 들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작지만 예쁜 노란 꽃들이 가족의 화해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유진이네 반찬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복래와 유진, 그리고 마루가 간판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루는 두 팔을 벌려 할머니와 엄마를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야. 마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혼으로 차갑게 돌아섰던 가족이 다시 따뜻해진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복래는 마루에게 말했어요. 마루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랑 매일 국밥 끓여줄게. 그리고 너 생일 때는 시장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하자.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루는 시장의 보물이잖아. 마루는 할머니와 엄마 가운데 누워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들국화가 피어난 마당에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